자, 자기장 영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젠 계산을 할 거야.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는 아까 했던 얘기 하나 하고 이번에는 무조건 다 계산 문제로 줄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직선 도선이 이렇게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어. 뭐 하나 가지고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올 거고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합성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합성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합성자기장이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다시 할게. 우리 현지가 왔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뭐가 형성된다고?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전류가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나와. 전에 봤던데 미친 문제는 네 개도 나왔어. 도선이 네 개. 알겠니? 그러니까 전류가 두 개가 흐르면 자기장이 두 개가 형성되겠지. 그럼 그 두 개의 자기장이 뭐 될 수 있다는 거야? 합성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 자기장은 다른 말로 뭐야?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지. 자기력이잖아. 그러니까 힘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합할 수 있지. 잘 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봐. 합성자기장을 합성하는 거나 어떤 우리 역학에서지 어떤 물체가 있어. M. 이 물체의 힘을 합성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여기 F1이 작동해. 여기에 F2가 작동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M이라는 물체의 F1 크기와 F 크기, F1과 F2의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겠지.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합력의 크기는 얼마야?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되겠지. 수치화해서 만약에 얘가 10N이고 만약에 얘가 8N이라면 됐니?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할자 힘의 합력은 얼마가 돼야 돼? F1-F2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알자 힘은 얼마가 돼야 돼? 오른쪽으로 2N의 힘이 작동하는 거야. 됐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물리원에서는 요즘 사라졌어. 물리원에서는 직선 또는 평행한 힘에 대한 계산 문제만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M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F1이 작동되고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쪽으로 F2가 작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면 이런 걸 나란하지 않는 힘의 두 크기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합성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나와? F1과 F2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구하면 되는 거야. 요게 알자 힘 F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걸 구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얘가 4N이고 만약에 얘가 3N이면 F는 얼마가 돼야 돼? F1, F2 하면 평행, 이거? 피타고라스를 얘기하면 되겠지.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같을 테니까 얘는 얼마 나오면 되겠어? 5N 나오면 되겠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거야. 힘의 합력. 하나 더 할까? 만약에 이 힘이 이 방향으로 왔어. 이 방향으로 왔어. F2가 이 방향으로 왔어. 그럼 얘는 8N이었겠지. 그러면 힘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합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N이 돼야 되겠어? 18N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힘의 합력이 되듯이 자기장도 합성이 가능한 거야. 자기장이 뭐야? 자기장이 뭐였어 아까?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었고 그 자기력의 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직선도선 두 개부터 할게요. 직선도선 두 개부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지. 자, 갑니다. 여기에 직선도선에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하나 흘러. 전류 1번. 여기서 전류 2번이 흐릅니다. 그럼 전류 1번과 전류의 2번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두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거리 축상을 하나 둘게요. 거리 X값. 그러면 여기를 중심점 5점으로 잡아볼게.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암기해도 좋아. 전류의 방향이 같다면 이 같은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설명하자. 잘 봐. 얘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 돼야 되겠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 A, B 하자. 1, 2 하려니까 힘드네. 됐니? 자기장 A. 그럼 자기장 A에서 이쪽으로 무슨 자기장이 형성돼야 돼?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죠? 이쪽으로 A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니까 어때? 이쪽은 자기장 A 때문에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죠.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죠.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 됐니? 물론 이쪽도 내려가는 자기장이겠죠. A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색깔 분필은 지금 내려가는 자기장이 A 때문에 생기는 거야. 됐니? 그럼 B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B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됐어. 그럼 얘 때문에 내려가고 이 때문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슨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어?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야.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야.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야. 올라오는 자기장이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지?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의 합력을 구하면 그 합력이 0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찾는 거야. 그게 제 1번이야. 다시 합력이 0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야. 합력이 0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전류가 같은 방향이라면 이 가운데가 바로 뭐가 돼야 되겠어? 합력이 0이 나오는 공간이 돼야 되겠지. 얘 때문에 무슨 자기장이었어? 내려가는 자기장. 얘 때문에 무슨 자기장이야?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지. 하나는 자기장이 내려가고 하나는 대자기장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큰 자기장에서 작은 자기장을 빼면 되겠지. 됐어요? 물론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은 잘 봐. 자기장 A 거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서 상수는 생략했어. 자기장 B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할 거야. 잘 봐. 만약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면 여기서 I 자기장이 흘러가고 여기서도 I 자기장이 흘러간다면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면 전류의 세기가 같다면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점 O점에서 이 거리가 R이고 이 거리가 R인 요 점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나올 수 있겠어? 여기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나올 수 있겠지. 됐니? 그러니까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중심점에서 0이래. 그럼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뭐야? 여기서 식으로 써줄게. 큰 자기장에서 자기 자기장을 뺐더니 됐어? 중심점에서 0이래. 그럼 중심점에서 0인 걸 식으로 쓸게. I-RI가 0인데 이 거리가 같은 작용인데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0이 나왔대. 그럼 전류의 세기도 같을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주 간단한 거지. 됐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운 거야.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됐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점 자르지는 않은 거고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0이래. 됐니? 자, 보자. 여기가 0이래. 하나, 둘. 됐니? 그럼 여기 R 하나 이렇게 잡읍시다. 만약에 이렇다면 됐니? 그럼 볼 것도 없지. 됐니? 도선 A, 도선 B. 누구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 누구의 전류의 세기가 더 세겠어?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면 아주 간단한 거지. 또 식소 되겠지. 뭐가 돼야 돼? RI 마이너스 내가 알려준 게 뭐야? ERI가 0이래. 됐니?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이 반대니까 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그 전이가 하나는 I고 거리까지가 R이고 하나는 거리까지가 ER이 되겠지.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EI가 흘러가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여기 전류의 2배면 되겠지. 아주 단순한 거잖아. 됐습니까? 다시 여기서 외워야 될 거 뭐 있어? 이 전류를 하나 안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요 사이값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있대. 이 사이값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있대. 그럼 이 전류의 방향은 이 전류와 방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반대도 해도 마찬가지야. 혹시 선생님 얘가 아래쪽이면요. 그래도 똑같은 거야. 이 사이 쪽에서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공간이 있어. 그럼 얘도 아래쪽이 돼야 되겠지. 내 말 이해됐어?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기가 어디 지점에서 0 되는 지점이 있어. 그 거리가 1대 2야? 그럼 전류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그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나온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산수인데 잠깐만 이어가 볼게. 자기장 세기가 이렇게 나머지는 산수가 되겠지. 아까 거 다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왔어. 요 가운데 세기가 0이야. 됐니? 그러면 이 거리가 R 또는 이 거리를 D라고 보통 문제상에서 낸단 말이야. D야. 그러면 여기가 0점 잡고 여기가 D고 여기가 D면 여기에 D점이 있어. 됐니? 여기에 D점이 있다고. 그러면 됐니?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알겠니?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이거 계산돼 안 돼? 금방 되는 거지 뭘. 왜 계산돼야 되는 거야? 잘 봐. 일단 이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B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의 합과 같겠지. 그리고 그 합의 방향은 무슨 자기장이 돼야 돼?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A에서 발생한 자기장을 B0라고 한다면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자기장도 B0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기장 A 값이 B0고요. 저기서 발생한 자기장도 B0고요. 됐니? 근데 크기와 방향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봐라. 얘는 여기서 됐지. 그러니까 이 A 때문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뭐가 같대? 거리가 같죠. 그러니까 PA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같아야 되겠죠. B0 플러스. 근데 B 때문에 발생한 자기장이 거리가 얼마야? D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D에서 발생한 게 아까 얼마였어? B0가 돼야 되겠죠. 근데 거리가 R 됐잖아요. 그럼 얼마가 된 거야? 거리가 3배 커진 거죠.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B0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저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3분의 4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 단순한 산수잖아. 완전히.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수 문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단다.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산수, 아주 기본적인 산수 문제야. 됐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뭐 할 수 있다?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힘의 합성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됐지?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지? 알겠어? 봐봐. 수업을 왔는데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면서 수업을 듣잖아. 나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하는데 이러고 수업을 듣는. 알겠니? 왜 선생님이 가치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사람들이. 알겠어? 내 눈을 바라봐. 됐어. 네 죄는 다 사해졌나니. 알겠어? 내가 보통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인강 보고 또 댓글에 이상한 소리 들리는 요즘은 겁이 나서 이거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 신경 쓰이네. 괜히 신경 쓰이네.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내 말 이해 가겠어? 한 번 더. 자, 보자. 바쁜데. 이런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형태가 이런 단순한 계산 문제 엄청 많이 내시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R과 ER 두 원형 도선 세기가 I로 같대요. 그래도 감사해. 전류의 세기가 같아. 감사해. 알겠어요? 5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와 B 중 어느 방향인지 쓰시고요. 동글뱅이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X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얘부터 하겠습니다. 이 도선. 그래서 안쪽 도선이라 임의로 부를게요. 안쪽 도선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럼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두면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안쪽으로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겠네요. 그래서 안쪽으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된 거야. 누구 때문에? 안쪽 도선 때문에. 안쪽은 내려가는 자기장이고요. 바깥쪽은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바깥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바깥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 된다면 바깥쪽이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안쪽이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 얘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이 내려가는 자기장이고요. 안쪽이 올라오는 자기장이 돼야 되겠네요. 바깥쪽이 내려가는 자기장이고요. 안쪽이 올라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질문은 어디점을 물어봤냐면 중심점에서 5점에서 바기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럼 중심점에서 5점은 안쪽에 있는 것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이고요. 바깥쪽 때문에 올라오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되겠죠. 하나는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하나는 올라오는 자기장이니까 서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러면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되겠죠. 누구께 크겠어요?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다시 해볼게. 자기장 A 거는 상수생략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데 이 문제가 감사했던 건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A 거는 R분의 I가 되는데 B 거는 자기장 B 거는 얼마가 돼야 돼? 2R분의 전류의 세기가 같다니까 I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께 더 커야 되겠어요? A께 더 커야 되겠죠? 됐어요? A께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A 것 때문에 무슨 자기장?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그런다면 큰 데서 작은 걸 빼니까 RI 값분의 뭐가 빼야? ERI 값을 빼면 돼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고요. 물론 상수 주고 문제를 만들면 되겠지만.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산을 하면 상수가 같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상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야? 2R분의 I라고도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이 값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소리고. 내 말 이해됐니? 아주 간단하야. 알겠니? 아주 시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계산 문제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뭘 마무리 좀 해야 돼서 계산 문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무리해서. 그냥 할까? 그냥 하나 더 할까요? 다 마무리 못 하더라도 오늘 과제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오늘 원래는 오늘 과제가 나가는 날인데 오늘 강의가 기초 강의라서 특별한 과제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기본 문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과 같이 평행하게 놓인 무한히 긴 두 직선의 도선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의 세기가 같대. 아이, 염려 너무 쉽죠? 왜 그래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감사한 건 뭐야? 전류의 세기가 같대요. 같은 방향의 전류의 세기가 같대? 그럼 Q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0이죠, 뭐. 전류의 세기 같고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같겠죠?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겠죠? 얘는 내려가는 자기장이고 얘 때문에 올라오는 자기장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P에서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내려가고 이쪽에서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수직면에서 나오는 A에서 R점, A에 의해서 R점의 세기는 Q에서보다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합성 자기장 아니야. 그냥 A 거에 의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A 거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점과 Q점에서, 그러니까 자기장 A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R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어이구, 3R. Q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R 분의 I 값.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가까운 데가 커야 되겠죠. 이건 계산은 내가 실은 써줬지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지. 가까운 데가 크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R에서 합성자기장, R에서 합성자기장이 잘 봐. 이 R에서 합성자기장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R에서 합성자기장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합성하더라도 얘는 같은 전류의 세기인데 얘는 가깝고 얘는 먼데 누구한테 자기장의 세기를 더 영향을 많이 받겠어? 가까운 놈한테 받겠죠 뭘. 계산 안 해봐도 방향만 물어본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려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밑에 문제 이어갈게요. 그 다음에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라 그러면 R점에서, 그렇죠. P점에서 됐니?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R분의 상략이야. 누구는? 상수는 I값. R분의 I값을 뭐라 그랬어? B0라고 한다 그랬던 것 같아. B0라고 한다고. 그냥 B라고 했네. 그러면 R에서 합성 자기장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아,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자기장의 색이 B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R점에서는요? 뭐 R점에서는 얼마가 돼야 돼? 봐봐. 얘가 거리에서 이만큼이면 얘도 전류와 같으니까 여기서 B점에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도 뭐분의 뭐가 돼야 돼? R분의 I 값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참, 내가 이 얘기 안 했네. 합성할 거야.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합할 거야? 뺄 거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때?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안쪽이 뺄 셈이고 바깥쪽은 무조건 덧셈이 돼요. 아, 해봐도 되고 얘 때문에 내려가는 자기장, 얘 때문에도 내려가는 자기장이니까 이쪽은 내려가는 자기장으로 합성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이게 B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니까 그러면 A 때문에 자기장이 R 얼마가 돼야 돼? 3R 분의 얼마가 돼야 돼? I 값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값이 얼마야? R분의 I가 자기장 B라 그랬었죠.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1 자기장 B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B 플러스 3분의 1 자기장의 세기가 돼야 되겠죠. 답은 3분의 4 자기장의 세기가 돼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됐어요. PQR에서 부등호의 세기를 구하셔. 볼 필요도 없죠. 이것도 계산을 안 해봐도 알죠? PQR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보라는데 대소 비교를 하래. 그럼 중점에서는 얼마가 돼야 돼?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은 반대겠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같아야 되겠죠. 왜 그래? 두 놈의 전류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내신에 안 내. 알겠니? 내신에 내려면 뭘 내야 되겠어? 최소한 전류의 방향은, 전류의 세기는 달리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물어보면 몰라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그 다음에 2번 하고요. 2번하고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2번하고 3번 문제야. 그러니까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있는 거. 4번 문제는 잠깐 생략하시고요. 됐죠? 자, 오늘 조금만 더 수업을 해야 돼서 그래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인데 이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구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은가 봐. 됐니? 봐봐. 전자석과 자기력인 거야. 전자석. 됐니? 잘 봐. 자, 보자. 전자석이 뭐야? 전자석이 뭐야? 전자석.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 전자석. 됐니? 말 그대로 전자석은, 잘 봐. 전자석은 뭐가 전자석이야? 뭐가 전자석이니? 그렇지. 전류를 흘려서 그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게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야. 전자석은 그 용도가 자석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대표적인 전자석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전자석이 뭐가 있을까? 전자석이. 됐니? 전자석이. 뭐가 있냐? 책에 있는 거. 그래, 뭐 이런 거 있겠다. 전자석은 자기 부상열차. 이런 거 있겠다. 아, 이건 전자기력인데. 전자석을 이용하는 게 여기 없나?
그렇지. 이건 전자석을 이용한 거겠다. 전자기. 그렇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겠다. 이건 전자석을 이용한 거야. 전자기력하고 전자석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자, 봐.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공명 영상 장치래. MRI라고 흔히들 하지. 잘 봐. 사람을 이 안에다 눕히지. 그리고 아주 강력한 뭐를 흘려보내는 거야? 전류를 흘려보내겠지. 그 엄청난 전류를 흐르면 뭐가 형성되겠어? 자기장 속에 형성되겠지. 내가 엄청난 자기장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엄청난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내 몸도 뭘로 돼 있어? 세포도 뭘로 돼 있어? 원자로 돼 있어. 알겠니? 그러면 저 강력한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 있던 전자들도 뭐가 방출되는 거야?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걔들이 진동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사진에 찍혀 나오는 거란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사진을 영상장치로 내가 보는 건데 이게 3차원 영상장치로 막 찍어낼 수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엄청난 거야. 알겠어?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야. 전자석.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이리 왔냐면 얘인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많이 못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 조금 많이 이해를 못하고 온 친구들? 말이 이상한데? 조금 많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됐어요? 계속 선생님을 신을 만들고 계시는데. 자, 보자. 선생님 봐봐. 힘은 혼자 독립적으로는 작동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 하는지 봐봐. 여기다 자석을 하나 둘게.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봐. 여기다 자석을 하나 둘게. 됐니? 그럼 이 자석 N극과 이 자석 N극은 뭐가 작동해? 그렇지.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지. 자, 저 자석과 자석에서 밀어내는 힘 이름이 뭘까? 자기력 중에 청력이 있는 거야. 이게 자기력이야. 그러니까 자기력이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기력이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석 2개가 있어야지. 자석 혼자서는 선생님 봐.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자석 혼자서는 자기장은 형성시킬 수 있어. 근데 자기력을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야. 자기력이 작동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2개는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힘은 쌍으로 작동한다고 배웠을 거야. 옛날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됐니? 그 자석 2새끼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거, 그거 이름을 뭐라 부르게? 자기력. 됐어요?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플러스의 전하를 띄워. 얘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워. 됐어? 플러스의 전하를 띄워. 얘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워.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힘 있니 없니? 있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니? 그래, 얘네들 사이의 이름은 전기력이야. 그리고 전기력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 그러는 거야. 인력. 전기력 중에 인력인 거야. 그러니까 전기력이 작동했다 라는 말은 최소한 전하를 띤 입자가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2개는 있어야지. 알겠니?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최소한 2개는 있어야 전기력이 작동하겠지. 혼자서는 전기력이 작동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해볼까? 여기에 자석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전류가 흐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표.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생겨야 돼. 왜? 전류가 흐르면 여기 뭐가 형성된다 그랬어?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자기장 2개가 있는 거나 얘나 다 같은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자석이 있는 공간에 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기는 거야. 다시.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속이라 그래. 이걸 좀 더 편히 그릴게 내가.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야.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 속에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면 됐니?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겠고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됐을 거 아니야. 자기장 두 개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래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기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우린 지금부터 이걸 배워나갈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 얘 이름을 뭐라 그래? 그래, 이건 전기, 이건 자기. 합쳐서 뭐라 그래? 전자기력. 전자기력. 됐니? 오늘부터 이거 해나갈 거라고. 전자기력이 뭐야? 전자기력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가자고. 전자기력이 뭐야?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기는 거야.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기는 거야. 알겠니? 전자기력이 뭐야? 자기장 속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뭐 있어? 막 토요일날 이어갈게요.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원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크기는 설명해 줘야 돼서 됐니? 자, 봐. 이게 전동기야. 이게 전동기야. 이게 전동기인데 봐봐. 자기장 속에 NSS로 자기장이 형성됐지. 근데 거기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지. 이 전류에 의해서 이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흘러서 거기에 자기장이 형성되잖아. 자기장 속에 자기장이 형성된 거잖아. 자석 두 개가 있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야. 자기장 속에 자기장이 형성돼서 힘이 생기는 거라고. 알겠니? 그걸 전자기력이라 그러고 요건 외우셔야 돼. 다음 시간부터 이걸로 계산 문제를 풀 테니까. 그래서 이때 생긴 전자기력은 됐니? 뭐에 비례하고?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게 바로 뭐야? 자석을 만드는 걸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석, 좀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거야. 어마무시한 강력한 자석을 만들면 엄청난 힘을 얻었을 수 있잖아. 그게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발달된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네오디뇽이라는 자석이야. 그건 자석 다음에 배울 때 얘기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네오디뇽이라는 새로운 신소재 자석이 만들어져서 엄청난 힘을 얻었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즘 뭐 나왔어? 전기자동차. 니네 전기자동차가 왜 나왔을 것 같아? 니네 지금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먼저 개발이 됐을 것 같아?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 같아? 역사적으로 보면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훨씬 더 먼저 나왔어. 몇십 년 더 먼저 나왔다고, 모터로 가는 자동차가. 근데 그 자동차는 시장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지. 개발은 됐지만. 왜 그러겠어? 자동차에 힘이 딸려서 그래. 왜? 지금부터 120년 전에는 강력한 자석이 없었어. 알겠니? 근데 지금 최근에 아주 강력한 자석이 만들어진 뒤로부터 어마무시한 힘을 얻었을 수 있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해? 조금 바쁘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야. 전류의 세기. 아니, 자기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력한 자기장, 전동기를 만들려면 됐어요?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어디다? 강한 자석에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류를 강하게 흘려보내는 건 위험해서 잘 안 한다고. 선생님도 얼마 전에 차 바꿨잖아. 전기 자동차로.
알겠니? 왜?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놈들 막 짐을 쌀래 막 그러고 됐니?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해? 자기장이 세게 비례하고 전류에 세게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각에 비례해. 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사인 세타에 비례해.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할 건 뭐 했는 줄 알아? 오늘은 물리 전자기 유도의 가장 기본을 한 거야. 기본을. 알겠니? 이 기초를 모르면 다음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아주 기본적인 걸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수업 두 번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